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제자르의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 선수와 베리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리발은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기량이 올라가면서 포텐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지 기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과는 달라진 베리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변했냐고요? 이게 바로 베리발의 시즌 초반까지의 피지컬 상태입니다. 파페사르가 상당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파페사르보다 피지컬이 왜소해 보이는 베리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페사르가 베리발의 담당 일진으로 베리발에게 장난을 치는 재미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리발은 피지컬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베리발을 딱 피지컬을 봐도 확실히 이렇게 팔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몸통의 빵도 확실히 엄청나게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베리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알크마르를 3대1로 발랐던 경기의 베리발의 사진인데요. 옆에 파페사르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만 하더라도 파페사르가 피지컬이 더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베리발이 파페사르보다 더 강력한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베리발은 알크마르와 2차전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심지어 피지컬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공격수를 어깨로 날려버리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베리발 덕분에 토트넘의 미드필더 중원이 더 강해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베리발에 대해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베리발의 이런 발전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폭발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정식,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베리발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풋볼 런던의 소식을 더 부트름이 가지고 왔습니다. 레들리 킹은 토트넘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선수가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13위에 머물러 있는데 주중 유로파 리그에서 간신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엔제 감독에 대한 압박이 크다. 실제로 엔제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 레비를 향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많은 불안 요소가 존재할 때 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토트넘에서 어두운 면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토트넘의 몇몇 젊은 선수들은 이번 시즌에 크게 성장했다. 아치그레이는 이번 시즌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고 베리발 역시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레들리 킹은 베리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드필더 베리발의 팬으로 느껴졌다. 흥미롭게도 레들리 킹은 베리발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언급하면서 베리발의 신체적인 크기와 피지컬이 충분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면서 이제 베리발에 대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레들리 킹은 베리발과 그의 체격에 대해서 언급했다. 해설자인 킹은 베리발이 실제로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에 베리발의 피지컬의 크기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레들리 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리발이 얼마나 크고 신체적으로 강한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베리발은 매우 젊음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을 잘 활용할 줄 알고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강한 강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리발은 자신의 압박 그리고 뛰어난 움직임, 공을 되찾기 위한 열정으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베리발은 드리블도 할 수 있고 패스도 훌륭합니다. 정말 베리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 수비수 레들리 킹은 이렇게 베리발의 피지컬에 대해서도 베리발 피지컬 미쳤다 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리발은 얼마나 클까? 베리발은 아직 19살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다. 토트넘의 골드 기자 역시 이번 연도 초에 베리발과 직접 인터뷰를 한 후에 베리발의 체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베리발이 얼마나 큰지 직접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경기 후에 기다리면서 베리발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는 정말 스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밴드 멤버 같은 외모를 가졌는데 스웨덴이 그를 스포츠의 대표적인 얼굴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라면서 베리발의 얼굴은 아이돌급의 얼굴이다 라고 극찬하는 골드 기자였고, 계속 살펴보면 베리발은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점이었는데요. 저는 베리발의 키가 6피트 183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그보다 더 컸고 어깨 넓이도 넓고 신체적으로 정말 발달된 선수였습니다. 경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공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골드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발의 키는 이제 보시면은 18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발이 실제로 얼마나 클까 라면서 이제 토트넘 선수단 중에서 키를 비교해 봤는데 1인치가 약 2.54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반더벤은 19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드라구시는 한 191, 그리고 단소도 역시 한 191, 그리고 아치그리와 베리발은 18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발은 앞으로 진정한 슈퍼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이 기사는 베리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베리발이 갑자기 떡상을 해버리면서 지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매체 패트릭 기자 그리고 골드 기자도 아마 베리발에게 상당히 높은 평점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지 매체에서는 베리발의 피지컬 그리고 베리발이 지난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베리발인데 베리발이 피지컬이 갑자기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말라깽이 파페사르보다 피지컬이 안 좋았던 베리발이 이렇게 건장한 어깨를 넓히게 되었고 이렇게 몸빵도 좋게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도 풋볼 런던의 소식을 일단 더 부트름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셉세비가 베리발에게 한 가지를 강요했다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셉세비, 클루세스키와 그리고 베리발은 토트넘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 두 명의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시즌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셉세비는 이번 시즌 한창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리발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직 10대밖에 되지 않은 베리발은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았지만 토트넘의 연이은 부상 문제로 인해서 엔제 감독은 베리발을 중원에서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베리발은 뛰어난 활약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엔제 감독은 셉세비가 그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발전하도록 도왔다고 평가했다 하면서 이 기사는 베리발의 피지컬이 갑자기 좋아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감독은 셉세비가 베리발을 헬스장에서 운동하게 만들었다 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베리발이 처음에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베리발의 체격이 잠재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은 잉글랜드 무대에 강한
피지컬 스타일이 베리발에게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메디슨조차도 처음에는 베리발이 기술적인 플레이어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베리발의 활약을 본 후에 메디슨은 생각을 바꾸었고 베리발이 꽤 단단한 선수라고 언급했다. 엔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베리발이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피지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셉세비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는 엔젤 감독이었다. 엔젤 감독은 풋볼 런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베리발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도 베리발과 함께 훈련했고 베리발 본인도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베리발이 토트넘에 온 이후 셉세비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셉세비는 항상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셉세비는 베리발에게 훌륭한 롤 모델이 되었고 적어도 셉세비 덕분에 베리발이 헬스장으로 가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리발은 또한 뛰어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 여전히 베리발이 기술적 역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장하고 있고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은 선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리발은 여전히 매우 어린 선수인데 만약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 맞춰서 신체적으로도 계속 성장한다면 특히 이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피지컬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모두 갖춘다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은 이렇게 베리발의 피지컬이 갑자기 좋아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발이 토트넘과 알크마르 경기장에서 부상을 당했나 하면서 베리발이 조금 빨리 교체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베리발은 목요일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고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베리발은 토트넘이 8강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84분경 베리발은 엔젤 감독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고 부상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토트넘 팬들에게 베리발은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훌륭하게 경기를 펼친 후에 단순한 근육 경련을 일으켰을 뿐이라고 엔젤 감독이 확인해 주었다.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맞습니다. 베리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날 풀럼과 맞붙게 되는데 엔젤 감독이 베리발을 다시 선발로 내세울지 지켜봐야겠다 라면서 베리발이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현재 떡상하고 있고 토트넘 중원에서 엄청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베리발은 부상이 아니었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하는 이제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와, 베리발이 갑자기 이렇게 떡상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아치 그레이만 우쭈쭈 해주는 영국 매체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아치 그레이가 로메로가 복귀한 후에 휴식을 부여받고 있고 그 사이에 베리발이 떡상을 하면서 그동안 못했다고 욕먹었던 베리발이었습니다. 아직 프리미어 리그 수준이 아니다. 베리발은 적응하려면 멀었다 라면서 못했을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베리발은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베리발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베리발이 떡상하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토트넘 축구 1티어 제자르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이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베리발이 지난 알크마르와 2차전 경기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스탯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의 미드필더는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베리발이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고 파페사르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뛴 것은 이렇게 각 세 선수들이 뛴 히트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리발은 이렇게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메디슨 뒤에서 메디슨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디슨이 수비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메디슨 뒤에서 공을 끊어서 몸싸움으로 버텨내고 앞으로 공을 찔러주는 역할을 했던 베리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디슨의 히트맵을 보면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서 손흥민 선수와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페사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미드필더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파페사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리발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더 여기 보시면은 그때 당시 센터백 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반더벤과 로메로가 선발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베리발의 시티맵을 보면 지금 이 두 센터백 중앙에서 두 센터백의 그 위치를 지켜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것을 알 수 있는 베리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발은 토트넘에서 가장 약점이 엔젤 감독은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는 스타일을 계속 쓰다 보니까 센터백 라인을 지켜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베리발과 같이 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두 명의 선수에는 이제 벤탄쿠르, 비수마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마 같은 경우는 토트넘 수준의 클래스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이제 이적설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즌에 팔아야 된다라는 영국 매체의 기사가 나올 만큼 일단 비수마는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벤탄쿠르가 베리발만큼 잘해주느냐? 일단 벤탄쿠르는 피지컬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장기 부상을 당하고 복귀한 이후에는 한창 잘했을 때 중원에서 미들 중거리 슛을 넣어버리고 받아먹는 벤탄쿠르였는데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베리발이 이렇게 피지컬로 떡상해 버리면서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골도 넣고 하기 위해선 메디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기용되면서 이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메디슨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메디슨이 빛나게 하려면은 메디슨 뒤에서 지켜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역할을 베리발이 해주면서 베리발의 피지컬이 미쳐버리면서 이렇게 메디슨의 뒤를 받쳐주고, 그런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도움력, 그리고 결정력이 폭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득점력을 올려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은 베리발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제자르 분석력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경기 베리발의 스탯을 보면은 미쳤는데요. 중원에서 드리블 성공을 3번 했는데 이제 100%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드리블 성공을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이제 상대의 압박을 뚫고 나서 이제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리발은 그만큼 지난 경기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베리발의 활약은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았는데, 베리발의 다른 경기 스탯을 보면 베리발은 미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적인 이제 스탯을 살펴볼까요? 가로채기 5번, 그리고 수비적인 스탯을 7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를 8회나 하면서 거의 중원에서 김민재 선수급의 수비 스탯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상볼 경합 성공률입니다. 베리발의 제가 피지컬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영국 매체에서도 베리발의 피지컬이 좋아졌다라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베리발은 지난 경기에서 지상볼 경합에서 다 상대를 날려버리면서 100% 몸싸움으로 공을 뺏는 스탯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베리발 미쳤다. 이런 베리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베리발은 정말 이렇게 기대와 다르게 너무 잘해주면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베리발의 이 어깨에 보이시죠? 거의 로메로급의 피지컬을 가지게 된 베리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파페사르는 조금 더 왜소해졌네요. 담당 일진이었던 파페사르는 이제 베리발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만한 피지컬을 갖게 되었다. 베리발의 피지컬 미쳤다. 그리고 베리발의 몸빵에 이 빵도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베리발의 포텐 터짐, 피지컬의 성장함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폭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토트넘이 이제부터 베리발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 미친 활약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